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최근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섭다는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외부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폭행 사고는 물론 응급 상황까지 스스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흉기 위협 사건. 폐쇄 공간에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폭행 사고를 가정했습니다. 비상벨을 누를 수조차 없는 다급한 상황. 관제실 직원이 모니터를 통해 영상 통화를 걸어옵니다. 엘리베이터의 영상 인식 장치가 두 사람의 행동을 자동 감지하고 스스로 신고한 것입니다. 폭행이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객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면 영상 인식 장치가 이를 인식하고 관제실로 즉시 신고합니다. AI로부터 응급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사고 위치와 전후 CCTV 영상도 함께 전송됩니다. 쓰러짐이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119로 신고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개발한 승강기 스마트 관제 플랫폼입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 내용은 모바일 앱을 통해 관리업체와 공유돼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으로 감지된 그 응급 상황이 112와 119로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 당국과 협력 대응 체계를 공단은 23개 기관, 280여 대 엘리베이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스마트 관제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에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놓는 이른바 알바키 텐트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정부가 지난달부터 해수욕장에서 이 알바키 텐트를 강제 철거하기로 했지만 일부 섬과 친수 공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알바키 캠핑족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한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10여 분, 작은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일에도 해안가를 따라 줄지어 있는 텐트가 눈에 띕니다. 텐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조리기구 등 살림살이만 남겨진 텐트는 30여 개. 텐트 색이 바래지 않도록 차양막을 둘러놓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른바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요 하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 4개월씩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텐트들도 꽤 있다더라고요. 자치단체는 이 섬이 국방부 소유인 탓에 단속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국방부도 텐트가 사유재산인 탓에 강제 철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갖다 붙여도 그 사람들이 떼서 버리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생물을 저희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마산 앞바다를 품고 있는 창원 기산동의 해안도로. 캠핑카 등 다양한 캠핑시설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600여 미터를 따라 주차된 캠핑시설만 20여 대. 알박기 캠핑족이 세워둔 겁니다. 자치단체는 장기간 주차된 시설에 이동을 요청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걸겠다고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해안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커녕 계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어디 하나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그 현수막을 다는 것도 조금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안 했어요. 지난달 28일 바뀐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지만 섬과 해안도로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낙동강 본포 수변공원 일대를 취사나 야영 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조만간 행정 대집행을 예고하면서 장기간 방치되던 알박기 텐트는 대부분 사라진 상황. 하지만 단속 사각지대는 여전히 알박기 캠핑족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우주항공청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과방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오는 31일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상임위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해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만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오는 31일 오전에 우주항공청 관련 공청회를 연 뒤 오후에 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리는 상임위에는 박안수 경남도지사,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박동식 사천시장이 출석하도록 해 우주항공청에 대한 지역 의견을 듣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주경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주항공청 설치를 미룰 수 없다며 법안 강행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한정 시간을 두고 심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31일까지 모든 상임위 일정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행정 전담기관 설치에 공감해 여야 간사가 합의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위를 진행하고 차곡차곡 논의를 진행하면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날 것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과방위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특별법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오늘은 사천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등 도민 300여 명이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밤사이 곳곳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밀양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창원과 김해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게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낮부터는 강한 소나기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순간적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5도, 창녕이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3도, 창녕이 34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5도, 합천이 2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3도, 거창이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어제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는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항상 일어나는 문제라며 경남교육청이 전수조사와 교권보호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대처 강화와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교사 생활 지도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양태석 거제시 의원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 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커피를 사라는 요구를 슬기롭게 회피하려다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앞으로 언행에 유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일 주민자치위원 10여 명이 모인 한 카페에서 주민총회에 참석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성희롱 발언을 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최근 1년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95건에 13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습니다. 범죄 유형은 불법 중개 행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전세 자금 대출 사기 21건, 보증금 미반환 11건 등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98명, 피해 금액은 300억 원대로 아파트가 37%로 가장 많았고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로봇랜드 테마파크 로봇 콘텐츠 기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체험 전시관 개선 방향 등 로봇랜드 활성화 방안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보고에서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연령별 추천 동선, 우주항공 로봇관 등 주요 체험관의 이야기 구성, 외부 디자인 개선 등의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7일부터 항공과 방산, 원전, 자동차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상생 희망공제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의 모집 인원은 430여 명으로 기업과 청년 노동자가 매달 각각 24만 원과 12만 원을 적립하면 경상남도가 12만 원을 추가 지원해 5년 만기 적립금으로 2,8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두고 지역대학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졸업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등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